대신증권 컨설팅 랩 문남중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 분위기 키워드 공감을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미국 재정 절벽 여전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화당의 플랜 B 표결이 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이 어떤 점이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시한 마감 자체가 내년 1월 네. 3일로 연장됐다는 부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내 기대감 자체가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팽팽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으로 좀 이연됐다는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내 타결이 어렵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뉴욕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주초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 거듭되고 있는 그 플랜 B에 대한 내용들, 특히 이제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고소득 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부채 감시안에 대해서 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화당이 연소득에 관계없이 어떤 소득세율 인상도 반대한다는 부분에 좀 이렇게 반대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지난주 이제 베이너 의장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타결을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시 재정 절벽을 피하기 위한 의회가 이제 계속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휴가중인 오바마 대통령 역시 협상이 빨리 타결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이번 주 수요일 26일까지는 상원과 하원 모두 휴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 절상 그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상의 제약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초에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을 손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타결을 위한 협의 자체가 좀 논의의 부진은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 경제를 파국으로 가지고 간 경험은 과거에도 없었다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감세한 연장 합의 자체가 1월 3일로 연장되었다는 부분들을 본다고 할 때 1월 3일까지만 재정 협상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재정 절벽을 피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27일 이후에는 이제 재정 절벽 합의가 물론 시장의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추세를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추세를 변화시킬 만큼의 강력한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글로벌 유동성이 두 번째 키워드로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위기국들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위험 자산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재정 절벽을 제외하고는 이제 경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대선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들 자체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는 최근 주요국들이 펼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이 좀 가시화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이 FOMC를 통해서 이제 매월 450억 달러의 국채 매입을 실시한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 매입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드는 한 가지 요인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향후 투자 수익률이 유망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더불어서 이는 그 대외 여건에 상당히 민감한 국내 경기를 좀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매력 자체는 향후 충분히 지속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올해 각국의 신용등급 자체가 그 감등되는 그런 소식들도 있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한위기 이전 수준으로 이제 국가 신용등급 자체가 올라간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펀더멘탈 자체가 이상이 있는 부분들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QE4가 발표된 12월 중반 이후 국내 증시로 외국인 자금들이 2조 원 넘게 들어온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에 대해서 전망까지 세워봤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세 번째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5만 1,000원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좀 타격을 줬죠. 4%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었습니다. 주가 방향성 그리고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삼성전자의 그 급락 때문에 이제 그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주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로 좀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이 최근에 제기한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의 영구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 미국 법원이 기각을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스마트폰을 제외한 전반적인 휴대폰 시장에서 노키아를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는 이런 호재성 소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주 외국인들은 주반 좀 매물을 좀 대규모로 이제 출회했다는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큰 요인, 어떻게 보면 알려진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유럽연합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선명을 발표할 거라는 우려 자체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그 단기적인 조정 현상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고 하면 과거 애플과 소송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지금 현재 4분기 어닝 시즌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실적 가시성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가 유입이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에 대한 큰 훼손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주가의 조정 압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애플의 지속적인 하락과 대조되면서 삼성전자의 강세 시장에 관심이 됐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네 번째, 순환매가 차지했습니다. 2012년을 마무리하는 한 주인데요.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연말에는 저희가 이런 거 많이 점검을 하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보였던 그런 흐름 패턴들이 아무래도 연말까지 계속 이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증시의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초의 그 증시 부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진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바닥으로 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증시의 특징 자체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투자 심리 개선에 기인한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소재나 산업재 위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업황 및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투자 심리 개선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등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이제 상승 탄력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삼으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투자 심리 개선을 바탕으로 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이번 주 역시 수익률이 높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 업종과 더불어서 최근 대선 이후에 그 음식료 업체들의 주요 식품 가격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최근 외국인과 기관들 역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고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식음료 업종을 중심으로 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소재, 산업재 섹터, 그리고 최근 뉴욕 증시에도 금융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금융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 랩 문남중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